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힘이 될게요. 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오늘은 암대사 치료 세 번째 시간으로 비정상적인 세포 신호입니다. 암세포가 증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상세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비정상적인 세포 신호의 발현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비정상적인 세포 신호를 타겟으로 하여 현재 항암제가 많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치오그, 윈트, 나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허투 등 다양한 유전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환자는 수술과 더불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허투, 수용체 검사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수용체가 있는 경우 거기에 해당하는 약물을 투여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는 경우는 타목시펜을 복용하고 허투 수용체가 있는 경우는 허셉틴 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면 암 재발이 많이 감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약물 역시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치료 결과를 위해서 참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다가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결국 중지를 한 후 다시 재발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비록 이들 약물만큼 효과적이진 않지만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있는 약물이나 영양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적절하게 이용만 한다면 좋은 결과를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 동영상 채널에 동물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먹고 말기암을 완치했다는 60대 외국인 남성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암세포가 전이된 말기암 환자 등 절박한 이들이 믿자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복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인 한 연예인이 얼마 전 예전보다 회복된 모습을 보이면서 펜벤다졸로 암을 치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복용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펜벤다졸이 품비 현상까지 일어났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펜벤다졸이 공격하는 기전이 바로 해치오그 신호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암세포에 존재하는 것으로 SHH가 없을 시 패치1이 SM의 활성을 억제하여 SUFU는 GLI 전사인자를 프로테오점 내에서 태아를 유도시킵니다. 분해된 GLI 인자들인 GLIR은 핵내로 들어가서 해치오그 타겟 유전자의 표현을 억제합니다. 이것은 해치오그 신호가 차단된 것입니다. 반면에 해치오그 신호가 발현되면 SHH 리간드가 패치1과 결합하며 패치1이 작동을 못해 SMO가 작동하여 SUFU 활성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SUFU와 GRI 전사인자는 관련이 없어집니다. 이때 GRI 전사인자는 핵으로 들어가서 해치오그 타겟 인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해치오그 신호를 차단하는 것이 펜벤다졸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상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치료 결과도 없었습니다. 일부 환자들이 좋아졌을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임상자료로 증명된 것은 부족합니다. 펜벤다졸과 비슷한 이트라코나졸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트라코나졸은 펜벤다졸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일부 환자들에게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사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윈트 신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윈트 신호 전달 경로는 신호를 세포 표면 수용체를 통해 세포로 전달하는 단백질로 시작되는 신호 전달 경로 그룹입니다. 표준 윈트 경로는 유전자 전사의 조절로 이어지고 비정규 평면 세포 극성 경로는 세포의 모양을 담당하는 세포 골격을 조절하며 비정규 윈트 칼슘 경로는 세포 내부의 칼슘을 조절합니다. 표준 경로로는 단백질 베타카테닌을 포함하고 비정규 경로는 독립적으로 일을 행합니다. 표준 윈트 경로는 윈트가 없으면 엑신, APC, PP2A, GSK3, CK1알파와 같은 단백질로 된 파괴 복합체에 의해 분해되어 베타카테닌은 세포질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윈트가 FG와 LRP5-6에 결합하자마자 파괴 복합 기능이 억제되고 파괴 복합체에서 다른 단백질에 의한 인사는 이어서 엑신을 LRP5-6의 세포질 끝부분에 결합시킵니다. 이것은 베타카테닌이 핵에 축적되게 하여 세포 분화에 관여하고 조직재생을 제어하여 암과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윈트 신호는 고라세포와 파골세포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여
암이 뼈전이를 일으키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신호는 c-MYC과 사이클린 D1 유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윈트 신호로 유도되는 암으로는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심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육정 등이 있습니다. 이 윈트 신호를 억제하는 약물로는 아스피린, 소염진통제, 영양제로는 비타민 D와 퀘르세틴 등이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주로 비타민 D와 퀘르세틴을 처방해 줍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세포 신호에 관련된 유전자나 수용체들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암 치료는 한 가지 치료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치료를 병행해서 최대한 효과를 올리고 부작용을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대사 치료는 반드시 필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비정상적인 세포 신호를 차단하는 영양제를 조사하고 그것에 적합한 영양제를 처방받아 드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윈트 신호 이상 시 비타민 D와 퀘르세틴 꼭 기억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 암 대사 치료 4번째 시간에는 비정상적인 세포 대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창한 병원의 대표 원장인 염창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